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독일 프리미엄 3사의 중국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프리미엄 3사의 정의부터 좀 하자면요. 자동차 브랜드들은 크게 이제 양산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니치 브랜드를 구분을 하죠. 양산 브랜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 기아, 제너럴 모터스, 포드, 뭐 이런 대량 생산 위주의 메이커들을 말하는 것이고, 프리미엄 3사는 고가의 모델들이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를 칭합니다. 고가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미국 시장 판매 가격 10만 달러 이상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가장 비싼 모델들은 물론 벤틀리라든가 페라리, 램보르기니가 드는데 하이엔드 모델도 있겠지만 그거는 별도로 미국 시장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지금은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정도입니다. 토요타의 렉서스가 몇 년 전에 10만 달러 이상의 모델을 출시했었습니다만은 그 모델 가격을 낮춰서 지금은 10만 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 브랜드도 아직은 10만 달러 못 넘어갑니다. 또 이것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럭셔리 브랜드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정의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프리미엄 3사는 양산 브랜드들하고 달리 판매 대수가 좀 적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에 보시다시피 BMW 2023년 기준 BMW가 255만 대, 메르세데스 벤츠가 250만 대, 아우디가 189만 대 수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토요타는 1123만 대를 팔았고 폭스바겐은 930만 대, 현대차 그룹은 730만 대, GM은 628만 대, 뭐 이런 수준이죠.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생기게 된 배경은 20세기 말에 일본 차의 부상으로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일본 차가 시장을 획기적으로 넓혀갔을 때 독일 브랜드들이 고가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20세기 말에 독일 3사는 BMW는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가 있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아우디는 80, 100, 200이라는 모델이 있었죠. 아우디는 그게 90년대 후반에 차명을 A4, A6, A8로 바꿔서 새로운 전략을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프리미엄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연간 60만 대 이상 생산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메르세데스 벤츠가 M 클래스라고 하는 SUV를 내놓으면서 2000년에 BMW가 X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고 자동차 회사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세분화 전략을 씁니다. 영어로 프래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세단이 1 시리즈부터 8 시리즈까지 모든 세그먼트를 풀라이브하고 SUV도 X1부터 XA까지 풀라이브하는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를 20세기 말에 만들어놨던 프리미엄 전략에 의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내놓게 되자 시장 전문가들은 판매 간섭이 있지 않겠냐 했었는데 오히려 이들 브랜드의 판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위에 보시다시피 2023년 250만 대까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프리미엄 브랜드 특징이라고 한다면 경기 영향을 덜 받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뭐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타격을 가장 늦게 받고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빨리 회복되는 그런 특징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변함이 없이 똑같이 보여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지금 전혀 다른 형태의 탈 것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에도 같이 계속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 프리미엄 3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왼쪽에 판매 대수를 알 수 있듯이 2023년 중국 시장 판매 대수는 BMW가 82만 대, 그러니까 전체 판매 3분의 1가량 되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76만 대, 거의 비슷합니다. 아우디는 약 40%가량 판매됩니다. 72만 대. 말씀드렸듯이 폭스바겐은 1984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장 개발을 하기 이전에 중국을 진출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폭스바겐은 자동차의 대명사, 아우디는 고급차의 대명사였었는데 그것이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판매 배직, 이건 물론 얘들 프리미엄 브랜드뿐이 아니고 폭스바겐, GM, 토요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들 브랜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생각은 시장을
유지하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브랜드의 CEO 토마스 셰퍼가 올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기자들을 놓고 중국은 대체할 수 없는 난공불락 시장이다. 중국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425만 대가량 팔았다가 작년에 323만 대로 100만 대가량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과거에 그런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 되죠. 그럼에도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독일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에서도 인원 감축 공장 폐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브랜드 시대입니다. 명품 판매를 가장 많이 했던 명품 시장을 가장 크게 장악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전 세계 명품의 40%를 일본이 2015년경까지 장악을 했었죠. 지금은 그런데 중국이 전체 명품 시장의 절반가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분야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고 크리에이티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창조되고 크리에이티드 포 차이나 중국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이걸 다시 그 다음 단계 요약해서 인 차이나 포 차이나로 바꿉니다. 이건 지금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시장 공략할 때 쓰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그 시장 측면에서는 2010년 전도까지는 메이드 바이 재팬이 대세였었는데 지금은 메이드 바이 차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저가 제품을 무기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수출 1위로 작년에 부상을 했고 지금은 전기차 수출 1위로도 부상하면서 중국은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 시장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지금 이 말씀드린 독일 프리미엄 3사 브랜드들은 중국 시내내 전기차 브랜드들의 부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오, 샤오펑, 리오토, 아이토 뭐 이런 브랜드, 더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만은 니오하고 샤오펑은 디지털화해서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있죠. 리오토는 스텔란티스하고 합작회사를 차려서 유럽 시장 진출하는 색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웨이하고 협력해서 만들어진 아이토 브랜드는 색다른 그런 전략 때문에 특히 스마트카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판매 대수에서 결과에서 지금까지는 다른 양상이 드러납니다. BMW가 5.3%를 감소해서 36만 대,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10% 감소하면 35만 대, 아우디가는 유일하게 2% 증가해서 32만 대가 판매됐고 그중에 눈길을 끄는 게 니오가 60% 증가해서 8만 7천 대를 팔면서 4위를 올랐었습니다. 렉서스를 제친 겁니다. 렉서스도 비슷하죠. 8만 4천 대. 그리고 볼보, 캐딜락, 제규어 랜드로버, 링컨, 포르쉐 이런 순입니다. 이 중에서 캐딜락과 포르쉐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캐딜락은 뷰익과 함께 GM의 브랜드죠. GM은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뷰익을 중국 전용 브랜드로 거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뷰익 판매 전체는 80%가 중국에서 판매됩니다. 캐딜락도 그들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해서 지금 수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중국 시장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차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 공략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과거에 렉서스가 미국 시장을 배경으로 성장한 브랜드였다면 제네시스는 중국 시장을 배경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2015년에 제네시스가 처음에 런칭했을 때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현대차 그룹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BMW, 벤츠, 아우디는 중국 시장에 굉장히 대대적인 투자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BMW를 우선 살펴보면은 작년부터 200억 위안을 투자해서 선양의 생산 기지를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겠다. 상하이에 새로운 연구센터를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 17개 연구센터 중에서 독일을 제외하고 가장 큽니다. 그리고 BMW 차세대 전기차 노이에 클라세를 중국 시장에 생산을 시작하죠. 내년에 출시하고요. 노이에 클라세는 다른 브랜드하고 달리 전용 전기차 브랜드가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멀티 파워트레인입니다. 결과적으로 토요타나 BMW 이런 멀티 패스웨이라든가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맞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26년에 노이에 클래스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모델의 제품력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올해 14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롱휠 베이스 전기 CL에 출시하고 GL SUV하고 전기 밴도 중국에서 생산을 시작합니다. 내년부터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MMA 플랫폼으로 만든 신차를 개발하고 지금 MB.OS, 메르세데스 벤츠 운영 체제죠. 운영 체제를 2025년 중국 시장부터 탑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을 채용해서 스마트카에 대한 인식이 높은 중국 소비자를 끌어들인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MB.OS,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문제로 골머리를 안 타고 자꾸 앓고 있다고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MB.OS는 토요타의 RIN-OS, 현대자동차의 CC-OS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체 OS를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자체 OS는 하든 지금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를 실현할 수 있는 브랜드 중 MB.OS하고 BMW OS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미 디지털화 순위에서 9위, 10위로 랭크되긴 했지만은 다른 브랜드들보다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고독 서비스 모델을 시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마찬가지로요. 그 중국의 니오나, 샤오펑, BYD, 지리 이런 회사들 마찬가지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분야에 진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에 그동안에 그 독일이나 유럽 메이커들에서 뉴스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뭐 하는 거 있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디도 상당히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2023년에 아우디 차이나 R&D 팀을 확장해갖고 만드는 건물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QL, PP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QL 이트로는 롱휠 베이스 버전. 중국에서는 똑같은 차라도 휠 베이스 늘려서 판매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를 출시하고 상하이 자동차하고 합작회사가 폭스바겐 마찬가지로 거기 있죠. 그래서 중국 시장용, 중국 고객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당장에는 전기차 판매가 빠른 속도로 늘지 않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모델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중국에서 르넥상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독일 프리미엄 3사들은 지금 겪고 있는 도전 과제가 중국 신에너지 스타트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 4월 달에 출시한 그 샤오미마저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스마트카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과거에 달리고 돌고 멈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동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동하면서 무엇이 경쟁력인가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았다는 거죠. 거기 걸맞게 중국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그랬던 것은 달리는 즐거움보다는 다른 경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MW는 이미 중국의 브릴리언스하고 합작회사에서 누계 생산대수 600만 대 돌파했고 상당히 큰 실적을 올렸지만은 중국 시장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우디가 앞으로 중국 시장에 새로 출시하는 모델들은 아우디의 4링, 4개의 링을 엠블렘을 부착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시장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새로운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독일 프리미엄 3사는 지금까지 인정받아온 품질 관리 및 제조 기술, 생산 기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혁신적인 라인업, 이런 것들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굉장히 혼돈의 연속입니다. 결국은 모든 건 시장에 판단합니다. 시장이 좋아합니다. 그 시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제품입니다. 제품이고 마케팅입니다. 아무리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해도 제품을 직접 접하는 소비자들은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프리미엄 3사가 이 상황에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 다시 공략해 내느냐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그렇게 스스로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형태의 자동차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이 전기화죠. 전기차 판매 6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포기해서 시장을 늦춘다면 그만큼 성장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 전략을 미루고 있는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평가가 다릅니다만은 저는 전기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또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력 갖고 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로 가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수익을 올려내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한 기술 혁신이죠. 기술 혁신이 그냥 자동차 잘 달리기 위한 기술 혁신은 그건 20세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중국 브랜드들하고 경쟁하는 게 기존의 레거시 브랜드들 간의 경쟁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브랜드들이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경쟁력이 강하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중국 시장에서만 인정받고 있다라는 평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근 그들이 발전 속도를 본다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BYD는 해외 시장 공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만 하더라도 버스나 트럭 등 경제성이 중시한 특히 이 버스나 트럭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경제성을 중시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 시장을 파고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 가을에 세단형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예년에도 그랬듯이 그게 최종적으로 또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 유럽 시장에서 BYD가 그들의 제품 전략, 시장 침투 전략을 취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만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프리미엄 3사들이 그들의 르네상스를 다시 중국에서 이뤄낼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은 전혀 다른 시장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사실 후자는 거의 불가능하죠.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정체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은 한때 1754만 대까지 팔렸다가 지금은 1400만 대 전후에서 머물고 있죠. 근데 중국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컨설팅이나 시장 조사에서는 중국 자동차 생산이 연간 4천만 대까지 간다라는 전망을 올해 처음으로 지난 8월 달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작년에 칼럼으로 썼습니다. 제가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느끼게 된 배경은 분명히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글로도 썼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계속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